그동안 수위를 조절하는 듯했던 북미 갈등이 이제 기싸움을 넘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서서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 갈등. 어떻게 전개될지 최유찬 기자가 진단했습니다. 지난 25일 아침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고도 60km 이하, 사거리 450km라고 분석했지만 북한은 사거리가 600km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 전술 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개량형 KN-23으로 지난 1월 열병식 당시 공개한 바로 그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특징은 늘어난 사거리와 탄두 중량입니다. 19년도에 북한이 이제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을 때 그 동해안에서 이제 사거리가 한 240km 정도 날아가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일의 한국과 일본의 정보당국이 밝힌 거는 450km 정도를 날아갔죠. 첫 시험 발사에서. 그 과거에 기존에 했던 K-23보다는 첫 시험 발사에 벌써 사거리를 이제 2배 이상 이제 날린 겁니다. 2.5톤 대형 탄두의 강력한 위력을 지닌 탄도미사일의 공격 목표를 한반도를 넘어 주일 미군 기지와 일본 영토 전역으로 확장하고 개량형 고체 연료와 저공 비행 후 순간적으로 고도를 높이는 변칙적인 풀업 능력까지 겸비해 기습 공격과 요격 회피 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대로 전술 핵무기 다양화, 핵능력 고도화의 길로 가고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월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방력 건설 목표로서 극초음속 무기, 핵잠수함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 일정표에 따라 현재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사흘 뒤 탄도미사일로만 보면 1년 만에 시험 발사.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곧 수준의 대북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자신들에게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설정되도록 다소 압박하는 그 메시지 효과를 노렸다. 지난주 한미일 국방외무 2+2 회담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그리고 다음 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등 일련의 대북 정책 조율이나 입장 발표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완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연합 등과 협력하면서 핵미사일은 물론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사업가를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우는 등 대북 포위망을 전방위적으로 조여왔습니다. 이에 대응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쿠바, 베트남, 라오스 등 사회주의 우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잇따라 구두 친서를 보내면서 대남 대미 정책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남 관계, 저미 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들을 토의 결정한 데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노골적으로 적대 세력에 대한 북중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책 등에 대처하여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미중 갈등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특히 인권 문제와 사회주의 체제 수호에서의 북중 간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랑 중국이 동병상련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 중국을 지금 미국이 똑같이 인권이라는 그 잣대, 민주주의라는 잣대를 갖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한, 중국은 서로 협력의 공간이 더 크게 생기는 거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도발 수위에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그러나 미국은 유엔 안보리 공식 회의 대신 무게감이 떨어지는 제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대응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후속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것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사일 발사를 전후한 시점 북한의 움직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신형 무기 시험마다 현장을 지키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현장이 아닌 평양 아파트 건설 착공식과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군 병력을 주택 건설 현장에 투입한 겁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평양시 5만 세대 토림집 건설 주입국 직발을 몸소 지휘 성원들에게 수여하셨습니다. 당장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다급한 경제적 사정 외에도 중국이 북한을 후원하면서도 고강도 도발은 원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한반도 안정을 원하고 있고요. 북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무력 시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 대해 강에는 강, 선에는 선이라는 강대강, 선대선의 노선을 밝힌 북한. 미묘한 시점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저강도 도발을 통해 미국의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시도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